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하는 특별한 도구, 코넬 스케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건 의료계가 마주한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왜 치매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그건 말이죠. 두 질환의 증상이 서로 너무나 비슷하게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기력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거요. 이런 증상들은 치매에서도 우울증에서도 아주 흔하게 보이거든요. 게다가 환자 본인이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냥 평범한 면담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넬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정식 이름은 코넬 치매 우울증 척도, 줄여서 CSSD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전문 도구라는 점이에요. 주요 우울증의 징후를 놓치지 않고 평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척도가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환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나 간병인의 정보라는 아주 결정적인 조각을 함께 맞춰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 척도는요, 아주 독특한 면담 과정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 높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죠? 3단계로 딱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를 먼저 만나고요. 두 번째, 환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두 정보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발견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 차이를 해소하는 거죠. 이야, 정말 철저하죠? 이게 바로 정확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의 정보를 함께 쓴다는 겁니다. 하나는 보호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옆에서 지켜본 객관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보고고요. 다른 하나는 의사나 평가자가 면담 중에 직접 보고 느낀 환자의 생생한 모습이죠. 이 두 가지를 딱 합쳐야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척도는 결국 중요한 단서들을 모아주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평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임상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거죠. 도구는 도구일 뿐, 핵심은 사람의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임상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서들을 찾을까요? 이 척도는요, 크게 5가지 핵심 영역으로 증상을 나누어서 봅니다. 보시면 기분과 관련된 징후부터 행동 문제,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수면이나 식욕 같은 주기적인 기능, 마지막으로 생각의 흐름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하죠. 덕분에 아주 철저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 질문은 어떤 식일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기분 관련 징후를 평가할 때는 정보 제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르신이 좀 기운이 없거나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하셨나요? 혹시 우신 적은 없었고요? 행동 장애에 대한 질문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혹시 어르신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너무 불안해해서 1시간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요. 막연하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묻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인 신호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 생체 리듬의 변화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와 신체적, 생물학적인 패턴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정말 전체론적인 접근법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단서를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최종 결론, 즉 판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채점 방식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총 19개 항목이 있는데요. 각 항목을 없음, 경미하거나 가끔 있음, 심각함, 이렇게 0, 1, 2점의 3단계로 평가합니다.
기준은 똑같이 지난 한 주간의 상태고요. 이제 이 점수들을 다 더하겠죠? 그랬을 때 총점이 10점을 넘어가면 바로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의료진은 주요 우울증일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총점이 18점을 넘어선다. 이건 훨씬 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주요 우울증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점수가 곧 최종 진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점수는 그저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이건 훈련된 의료 전문가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데이트 포인트인 거죠.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코넬 스케일은요,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읽어보려는 아주 깊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깊은 공감과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도구가 필요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건강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숨겨진 목소리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